예, 안녕하십니까. 축구와 법, 축구 규칙과 법령 제7강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티켓팅과 스폰서십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커머셜 부분에 대해서 개략적인 설명을 드렸죠. 구단의 수입원 중에서 티켓팅, 그 다음에 스폰서십이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서 간략히 제가 관련 자료를 보여드리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바로 티켓팅, 입장권이죠, 입장권. 입장권 부분, 그리고 스폰서십, 우리말로 굳이 해석하자면 후원이라고 하는 커머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먼저 티켓팅의 정의를 한번 내려보겠습니다. 우리말로 입장권이죠. 입장권. 그러니까 스포츠 이벤트에 있어서의 티켓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입장권을 말하는데, 이것을 법적으로 구성을 하면, 보통 많은 교과서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Contractual license to enter the venue. 그러니까 경기장에 들어가는 어떤 계약적 허가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법리상으로는 이러한 경기가 열리는 그런 베뉴, 경기장에 입장하는 그것은 그 경기 주최 측과 그 다음에 입장객, 관중이 되겠죠. 간의 계약 관계로 법리를 구성합니다. 계약 관계. 그러니까 입장권을 구매하는 계약 관계에서 입장권을 소지함으로써 경기장에 입장할 수 있는 권리를 보유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입증하는 거죠. 그래서 경기장에 들어갈 때 입장권을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확인을 거쳐서 경기장에 입장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티켓팅은 이제 계약법의 한 영역이다. Contractual licensing이다 라고 하는 거. 이것이 실제로 유럽에서 이 입장권 관련 어떤 분쟁이 있을 때 실제 사건에서 법원에서 그렇게 판시를 했습니다. 즉 계약법 관계다. 그래서 윈터 가든 시어러 대 밀레니엄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그러니까 윈터 가든 시어러라고 하는 극장 측하고, 그 다음에 밀레니엄 프로덕션이라고 하는 프로덕션 회사 간에 그런 어떤 분쟁이 있었는데, 거기서 법원은 계약법에 근거해서 판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이런 티켓은 contractual license다라고 판시를 했습니다. 아마 이러한 거는 다 어떻게 보면 이 스포츠법적으로 다 인정이 되는 것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티켓팅에서, 축구에서의 티켓팅, 축구를 다 포함한 스포츠에서 이 티켓팅과 관련해서 중요한 법리적 어떤 쟁점이라고 할까요? 그 사항은 뭐냐 하면, 첫 번째는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경기장 입장은 입장권을 통해서 입장을 허가를 하는데요. 입장권을 소지하지 않는 사람,
사람의 입장을 막을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이냐? 라는 거죠. 여러분들 생각하기에 조금 그래도 엉뚱한 의문이라고 또 여기실 수도 있는데 법리적으로는 그렇습니다. 법리적으로는 입장권을 소지하지 않는 사람을 입장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죠. 그런 이제 그 사항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이따가 또 얘기하겠지만 그 트레이딩 오브 티켓, 그러니까 입장권을 원래 구매했던 사람이 제3자에게 그 입장권을 양도했을 때 그 양수인 그 입장권을 받은 사람이 입장하고자 할 때 원래 입장권을 구매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입장을 거부할 수 있느냐? 있다면 그 법적 근거는 무엇이냐? 이것이 또 중요한 어떤 법리적 쟁점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거 관련해서 또 관련된 규정이 있고요. 예, 그 경기장 출입을 허가할 수 있는 또는 그 입장권을 소지하지 않은 사람의 그 경기장 입장을 거부할 수 있는 그런 어떤 법적 근거, 법리적 근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 또 근거가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런 그 스포츠 법학계에서 거론되고 있는 그런 어떤 법적 근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가 바로 이제 재산권 법적 근거입니다. 그러니까 프로퍼티 로죠. 그 뭐냐면 이제 특히 경기장 그 소유자라든가 아니면 그 어떤 경기 이벤트를 주최하는 측은 그 경기장을 사용할 권리를 관리할 권한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한 경기장 소유자 또는 관리자 입장에서는 그 경기장이 하나의 재산이기 때문에 그 재산에 대한 권리, 권한에서 그러한 입장을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이 생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 왜냐하면 경기장 그 안에 들어오는 것은 그 재산권 영역 내 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거기에 제3자가 들어오고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그 프로퍼티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컨트롤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게 또 하나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계약법적 근거입니다. Law of Contract인데, 그러니까 계약법적 근거에 의해서 그 입장권을 소지한 사람하고 그 경기 주최 측하고 그건 입장권 구매했다는 계약상 그 권한이 있기 때문에 그 입장권을 소지한 사람만 입장을 허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제 또 근거가 되고 있기도 하고요. 마지막 또 하나는 뭐냐면 그런 어떤 근거 없이 입장권이라든가 그러한 입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한이 있지 않은 자가 경기장에 함부로 들어오는 경우에는 그것은 소위 말하는 불법 침입이 되는 것이죠. 주거 침입이 될 수가 있는, 우리의 형법적 개념으로 따지면 주거 침입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민사적으로는 불법 침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그런 불법에 대해서는 당연히 구제 차원에서 경기장 소유자 또는 관리자가 그 출입을 막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어떤 법적 근거를 가지고 경기장 소유자 또는 관리자 측에서는 입장권을 가진 자에 한해서 그 입장을 허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법리적 근거가
도출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서 이러한 스포츠 이벤트에 있어서 그 뭐 축구, 예를 들면 축구 경기를 얘기를 하면 그 축구 경기에 있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이 그런 배타적 권리가 있느냐, 즉 축구 경기에 있어서 뭐 입장에 더 나가서 그 경기를 제3자가 함부로 권한 없이 중계한다든가, 또는 그 중계 영상을 어떤 그 경기 주최 측과 계약 없이 그 영상을 도용을 해서 한다든가, 그러한 경우에는 어떠한 법적 근거를 가지고 그것을 제재할 수 있느냐, 그러한 또 법적인 쟁점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또 관련된 사건들이 있었고 해서 또 어떤 법리적으로도 어느 정도는 또 정리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또 잠깐 설명을 드릴 텐데요. 일단 이런 사건이 하나가 있었는데, 어떤 사건이냐면 이게 바로 이제 저작권, 카피라이트, 저작권과 관련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건의 어떤 법정 쟁점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저작권 관련 사항이었습니다. 그 이제 2011년도에 있었던 사건인데, 그 EPL 아시죠? EPL, 영국 프리미어리그. 그 영국 프리미어리그는 방송사라든가 또는 중계권, 그 마케팅사와 관련해서 이제 계약을 통해서, 중계권 계약을 통해서 그 경기 영상을 송출을 하죠. 중계를 하는데, 그 보통 지역을 또 구분을 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정 지역에서만 또 경기 영상이 제공되고, 지금 여러분도 아마 유튜브 같은 거 아마 시청을 하다가 이런 그 축구 경기 영상, 뭐 하이라이트 영상이 있는데, 그것이 우리 한국에서는 제공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여러분들도 그것을 아마 경험했을 텐데요. 그런 거는 뭐냐면 지역, 그 계약에 의해서 그것이 허용되는 지역에 한해서만 영상이 제공이 허용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그 영상을 시청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렇고 그 전에도 그 허용된 지역에서만 그 영상을 또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보통 유료 방송이죠, 유료 방송. 그런데 이제 어떤 그 뭐랄까 펍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서 2011년 이 사건이 발발할 때 어떻게 됐느냐면, 이거 원래 이제 유료로 해야 되니까 이 유료로 하는 것을 피하기 위한 편법으로 영국 이외의 지역에서 허용되는 그 디코더가 있습니다. 디코더. 그것을 가져와서 이 영국 펍에서 그것을 디코더를 이용해서 이 EPL 경기 중계 영상을 그 펍에 있는 입장객들한테 보여준 것이죠. 그게 문제가 됐었는데, 그래서 EPL이 그러한 그 펍들을 상대로 해서 소송을 제기했었죠. 소송을 제기했었습니다. 제가 그 소송에 그 유럽 사법재판소의 이제 결정문을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어, 바로 이것이 그 사건의 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에서 쟁점 중에 하나가 뭐였느냐 하면 바로 그러한 무단 중계 영상을 그 펍 입장객들에게 그 보여주는 그 행위를 금지를 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해서 EPL 측은 저작권법 근거를 근데 여러 가지 중에 저작권법 근거를 내세웠습니다. 뭐냐면 그 축구 경기 있지 않습니까? 그 경기에서 축구 경기 그거는 EPL이 그 경기의 어떤 저작권을 갖고 있는 것이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만약에 권한 없이 그것을 함부로 그 영상을 그 경기를 담은 영상을 송출하는 것은 그것은 저작권법 위반이다. 저작권 침해다라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그게 쟁점이었는데 이것이 뭐 저희 이 강의 시간이 뭐 저작권법 시간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자세히 설명드릴 수는 없지만 이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되는 저작물의 요건 중에서 어떤 것이 있느냐 하면 그 저작물로서 보호받으려면 그 저작물로서 성립을 하려면 그 요건 중에 하나가 바로 사상과 감정을 드러낸 것, 즉 창의적으로 사상과 감정을 표현한 것이다라는 것이 있거든요. 성립 요건 중에. 그걸 이제 영어로 따지면 뭐 드라마틱 works, 그러니까 뭐 드라마틱한 어떤 뭐 작품이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그것으로 인정이 되어야 그 저작권법에서 보호받는 저작물이 되는 것이죠. 근데 문제는 이런 경기에 있지 않습니까? 경기 선수들이 이제 경기장에서 펼친 축구장에서 펼친 그 경기가 과연 저작권법에서 얘기하는 카피라이트에서의 드라마틱 웍스가 되느냐라고 하는 거죠. 그것이 어떤 사상과 감정의 표현이냐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시나 어떤 글 이런 것들은 자기의 어떤 사상, 감정이 표현된 것이니까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이지만 선수들이 경기장에서 즉흥적으로 하는 그런 플레이가 과연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이냐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던 거죠. 치열한 다툼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유럽사법재판소는 이런 경기에서 그러니까 스포츠 경기에서의 그런 경기의 그 플레이 그것은 드라마틱 웍스가 아니다라고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저작권법상의 저작물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던 겁니다. 여러분 이해를 하시나요? 이해 좀 가시나요? 네. 그래서 이러한 그런 법적 판단은 국내에서도 관련된 어떤 이슈가 잠깐 있었는데 그 바둑 있지 않습니까? 바둑의 기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을 과연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 볼 수 있느냐? 그거와도 관련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저도 그렇고 거의 우리 법학계에서는 이러한 스포츠 경기의 어떤 플레이, 경기 그런 것들은 저작권법상의 저작물로는 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다수의 다 판단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경기는 그래서 그것을 이제 영상으로 하는 경우에 저작권법에 의해서
그것을 이제 보호할 수는 없다. 라고 이제 이 유럽 사법재판소는 판단을 했던 것이죠. 제가 체크를 했는데, 예, 이거 아마 지금 화면 영상에 보이시죠? 여기 나오는 것처럼 FEPL, 이것이 이제 EPL, 예, EPL 를 얘기합니다. cannot claim copyright in the Premier League match themselves. 그러니까 저작권을 주장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그것은 classify as works, 저작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이제 이렇게 판단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여기 같은 표현입니다. 예. assert on intellectual creation, 어떤 지적, 창의적 으로 볼 수는 없다라고 얘기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법리적인 것이 있었다라는 거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스포츠 이벤트, 축구 경기, 이 축구 경기에 이것을 이제 그 입장 여부를 이제 판단하고, 그 다음에 또 그런 어떤 뭐 경기 영상을 권한 없이 또 송출하고 하는 것들, 이것을 이제 막는 법적 근거 관련해서는 뭐 또 어떤 얘기가 있었느냐면, 근거가 있었느냐면 이것이 바로 이제 불공정 경쟁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 부정 경쟁이다. 우리 국내 법령의 어떤 개념으로 보면 부정 경쟁 행위다라고 한 거죠. 그런 또 실제 또 사건들이 또 있었습니다.